뭐 몇 개 봐요. 어떤 거 보세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요 강의 시간에 요런 시간 통해 가지고 한번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는 것들이 몇 군데 있는데 많아서 이거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볼수록 새롭습니다. 그 안에 뭐 본체 많이들 들어가 있어요. 저도 요즘에 뭐 랜드북, 디스코, 밸류맵 다 많이 보죠. 네. 특히 뭐 건축에 관련된 것 볼 때 참 도움되죠. 옛날에 참 너무 도움 많이 되고 가설계 같은 거 어디서 꿈꾸겠어요. 그거 맞아요. 아니면 그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대충 뭐 3, 4층이라도 향 잡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걸 또 영업을 창출하긴 하지만 그거는 뭐 크게 돈이 안 들어가다고 하더라도 40만 원, 30몇만 원 주면 또 되는 거라서. 아파트는 그 부동산 지인 사이트가 좋은 것 같고요. 지인 좋죠. 좋은 거 공유해 달라고 하시니까 회장님 한두 개 얘기해 주세요. 부동산 지인 좋아요. 네, 아주. 제가 보는 거는 뭐 네.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는 부동산 지인이 진위 개수를 조금 보는 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가치라든지 가격.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부동산 쪽 얘기하면 가격하고 가치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우리 학교론에서 많이 배웠을 거 아마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가치하고 가격에 대해서 학교론에서 이제 배웠는데 현실에서는 거의 가격에 대한 얘기만 거의 하죠, 사실은. 진위 개수, 이제 부동산 진에서는 진위 개수가 가치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치하고 가격은 병행하는 게 맞긴 한데 꼭 맞는다는 건 아니죠. 가치가 있는데 가격이 낮으면 그건 투자를 해야죠. 근데 가격은 보다는 가치가 더 낮다면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어떻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부분 맞고 어떤 건 안 맞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치가 가격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플 나오는 것들이 AI를 해서 자기가 분석해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가격보다는 가치 중심으로 바뀌는. 왜냐면 가격이라는 건 현실인데 가치라는 건 여러 가지 부합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면 밸류 쇼핑이라고. 그건 뭐야? 모르세요? 저 몰라요. 진짜 좋아요. 그거는 밸류 쇼핑? 네. 밸류 맵은 아는데. 네. 밸류 쇼핑이라고 그게 감정 평가를 무료로 해줘요. 그런 게 있어요? 감정 평가 법인에서 무료로 감정 평가를 해줘요. 감정 평가 그쪽에서 나온 거군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자료로 다운받으려면 5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냥 보는 건 5만 원이에요. 그냥 보는 거는 5만 원? 네. 다운받는 게 5만 원? 네, 다운받는 보는 게 거는 5만 그냥이고. 네. 정식 자료 제출하는 상가 분석이라든지 그런 거 같이 해주는 건가 보다. 근데 좀 간단한 약식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이거 감정평가 법인에서 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장이 지긴 그 찍히니까. 랜드북 같이 뭐 그런 거 비슷하게 나오는 건가? 그런 식인가? 그렇죠. 뭐 아주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한번 들어가서 해보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저도 아직 이렇습니다. 저도 좀 최대한 관심 있게 본다고 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좀 봤던 거 아니면 이렇게 해놓은 것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모르는 것도 아직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이런 대화 통해서 좀 아는 거죠.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은 아마 계신 분들 별로 이렇게 관심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좀 풀린 것 같아요. 2006년도, 2010년도에 그때 풀렸었는데 최근에 2018년도 일부분 풀렸었나 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더 풀려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수소차,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전에는 아마 이게 중복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수소차만 하든지 전기 충전소만 해서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개발을 했는데 하나밖에 못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활성화가 안 되고 생기지가 않으니까 이걸 좀 완화시켜 준 것 같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건 다 아시겠죠. 그린벨트, 뭐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에 거의 포진이 되어 있죠. 뭐 수도권만 아니라 뭐 부산에도 주변에도 있고 지역들로 있는데. 그 그린벨트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토지 수업을 배울 때 어떤 교수님이 그린벨트가 미래에는 그린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임야를 남겨놓고는 그린벨트를 다 아마 해제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린벨트가 예전에 잡을 때 네. 그 농지하고 이렇게 같이 잡았거든요. 네. 그리고 좀 일부분 농지 할 수 있는 개간해서 많이 지금 뭐 비닐하우스 기타 등등을 많이 파헤쳐버렸거든요. 그린벨트라는 거는
그린이 녹색이잖아요. 그 나무 심어놓고 이렇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벌써 개간해가고 다 해버렸거든요. 맞아. 과태료 막 물고 있고 막 이런데 뭐 그거 뭐 놔둘 필요가 있겠냐 막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지역들은 점차적으로. 근데 이제 공익을 위해서 묶어놨던 거라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제 자꾸 지연이 되고 있고 일부분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나올 때보다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공공에서 대부분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이제 그린벨트 많이 끼죠. 저희 수서, 자곡, 세곡 이쪽에도 그린벨트잖아요. 네, 많아요. 많아서 저는 나름 지금 요 내용을 관심 있게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또 문의하러 오실 수도 네, 있죠.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있으시니까. 실제로 지금 수소차 충전 시설 하겠다고 오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복합으로 해서 같이 하게 되면 그다음에 최근에 수소차가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운행은 되고 있고 전기차에 먼저 많이 생활화되고 있고 많이 이제 나오고 있다. 아직은 비싼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전기차의 충전 배터리 점점 늘어나고 있고 원가 다운되면 이제 많이 생활화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린벨트에서는 뭐 집도 마음대로 높이도 못 짓고 뭐 행위를 신축 못 해요.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린벨트에서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만 할 수 있었던 거를 10년 이상 거주자도 할 수 있게 뭐 완화해준다. 완화시켜준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그린벨트는 너무 진짜 규제가 많아서 힘들더라고요. 거래하기. 여기는 뭐 원래 규제하려고 만든 건데요. 뭐. 거기는 그대로 놔둬 그냥. 개발을 제한시켜버렸잖아요. 아예 손 못 대게끔. 그래서 그랬던 지역인데 이제 부지 면적은 3,300 그러니까 1,000평 되겠죠. 1,000평 이하 요 이하가 되고요. 그다음 화훼 전시 판매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협동조합 그다음에 영농조합 법인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시켜줬고 면적은 뭐 똑같습니다. 3,300제곱미터고요. 그다음에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벨트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될 시 이전하는 것 같이 이행 강제금을 그냥 부과를 유예를 안 시켜주고 막 그랬었나 봐. 근데 이제 이전하는 것과 같이 이제 뭐 유예시켜주는 건 똑같이 형평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그러면 도서관 있죠. 도서관을 이제 지역 공공시설로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안에 간이 이용 휴게시설을 부대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 근데 사실은 그린벨트는 개발 못하게 했던 건데 이런 거 이제 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휴게소까지 풀어주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못했던 건데 보면 이제 공공시설로 이제 허용돼 하는 경우 이렇게 공공을 이용하게 되면 일부분 불편한 부분도 일부분 휴게소 이렇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약간 풀어주겠다는 이런 얘기고요. 그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지정 당시 있던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지 않죠. 네, 없죠. 이거 뭐 거의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가 실효성이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10년도 또 길긴 기네요. 길죠. 그렇죠. 사실은 이거 미리 알고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10년도 깁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좀 완화해서 주유소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걸 여건을 좀 더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한 데가 사실 몇 군데 없어요. 제가 발표한 거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 개정안 들어가 있는데 행복 중심 복합도시 투기 가열 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이 있죠, 공무원. 세종시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세종시죠. 세종시는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주 조건을 넣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식으로 이제 개정이 됐고요. 뭐 얘기 나오면 이제 개정이 되니까 일단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요게 좀 특이하죠. 투기 가열 지구 그다음 조정 대상 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시군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읍명동 그다음에 동에서도 읍명까지 그러니까 더 세부적으로 하겠다. 세부적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적정 보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만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더 세분화시켜서 규제를 하겠다. 이게 요즘 말이 많잖아요. 그 조정 대상 지역 괜히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전국을 다 뭐 수도권은 거의 뭐 좀 이따가 이제 그 수도권 정비 얘기할 때 뭐 대충 얘기 나오겠지만 대부분 다 들어갔어요. 이번에 파주까지 이제 다 들어가서 가격만 올라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못하면 이제 그 옆에 들어가고 또 맞아. 거기도 규제하고 또 규제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수도권은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도 이제 1년 단위 했던 거를 반기별, 1년에 2번이 되겠죠. 그 반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걸로 재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더 세분화 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LH에서 매입하는 걸 의무하게 됩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예전에 일부분 10년. 나왔었거든요. 토지는 네. 임대하고 네, 저희 건물만 자업동에도 사는 거. 있어요. 네. 그쪽에도 있죠. 네. 그때 신도시 할 때 일부분 지역 뭐 좀 몇 세대 10년 300세? 임대한 다음에 이 가격이 지금 뭐 엄청 높죠. 3배인가? 예, 엄청 많이 뛰어서 다 로또 아파트라고 하죠. 예. 근데 그거 이제 LH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거기에 계신 분들 어떻게 되는지가 걱정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제 아직 기간 안 네. 됐죠. 이게 됐나? 예, 그때 벌써 했던 저희 분들이? 동네는 10년 10년이 넘어갔잖아요, 예, 이게. 넘어서 그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LH가 다 가져간다는 뜻이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겠죠. 이제 예, 그 이후에 그 위에 했던 것들 이제부터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분들은 완전 대박 난 거죠. 그쵸. 그 전에 했던 지금부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프리미엄 한 5억 정도 돼요. 저희 수선은 5억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도 뭐 그렇게 될 만합니다. 뭐 서울 다 강남값 다 그렇잖아요. 아파트 뭐. 이런 걸 그때 사실 근데 이게 선뜻 토지는 안 사고 건물만 산다는 것에서 맞아요. 그때 또 임대료 내야 되잖아요. 토지. 맞아요. 물론 또 토지- 의무 거주도 해야 돼도. 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그 주변에 아파트 샀으면은 더 올랐을 수도 사실은 있죠. 맞아요. 전체적으로 다 올랐으니까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제부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보니까는 뭐 벌써 꽤 금방 갔네요. 제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요건 좀 길거든요. 수도권 정비 계획은 좀 길어서 지금부터 얘기하면 좀 길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저거 저희가 잠깐만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잔 마시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손 들고 벌써야 되는데. 네, 다음 그 다운받는 자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서 네이버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으세요. 뭐 게임에 들어 상관없겠네요. 네이버에서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와요라고 쳐주시는, 예, 맞습니다.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 여기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는 상 치면은요 안 나옵니다. 이게요. 검색 옵션을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카페명으로 검색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다음 카페로 들어가 있네. 아예 벌써 처음부터. 메인 화면에서 카페로 아예 들어갔잖아. 여기서 바로 카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아예 카페로 들어가셔야 되는 게 낫겠는데. 여기서 쳐야 되겠네, 여기서. 네, 그러네요. 그전에는 검색란에 카페, 뭐, 블로그, 뭐, 이게 검색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저도 한 번 최근에 이거 제가 들어갈 일 없으니까. 이렇게.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카페로 하시고요. 카페 누르시고, 거기다가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처음에 뜹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 뜨게 되니까요. 여기서 공지사항은 이제 어느 분이나 다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고 해놨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받아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요거 내용 그대로 올려드린 거고요. 요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쉬고 나서 여기 또 6번 수도권 정비 계획부터 이렇게 좀 설명을 더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벌써 또 쉬는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커피 다 마셨죠? 네. 얼굴이 또. 안 나왔는데? 얼굴이 안 나왔네요. 이거 키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어떻게 댁에서 보고 계신가요? 부동산에서 보고 계신가요? 지금 댁에서 보고 계시겠죠? 그죠? 네, 어떤 분은 부동산에서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7시 반이라 9시까지만 하잖아요. 어설프서 이렇게 봐주시면 또 여러 분 계셔가지고 고맙긴 한데 혹시 퇴근 못 하셨다면 밤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밑바닥 밑바닥 잘 안 보이니까 녹질 않아가지고요. 완전히 뭐 날씨가 추고 차니까 녹질 않아서 그늘진 데는 그대로 다 빙판이던데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이제 오늘 제 4차 수도권 정비계획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은 작년에 나왔던 국토종합계획 바로 하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저희 뭐 공부할 때 배우시겠지만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에 광역계획, 그 다음에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부계획으로 쭉 되어 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시험 보고 나오면서 봤나. 근데 좀 아실 필요는 있죠. 좀 이해 차원에서. 그래서 최근에 2020이 이제 2020, 2040으로 나오면서 한번 완전히 물갈이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2000년, 2020년 동안에는 20년 국토종합계획이 2010년도에 한번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철도계획으로 바뀌면서 도로계획에서 철도계획으로 바뀌면서 한번 변화가 일어났는데 요번에 이제 제 5차 국토종합계획이 나오면서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 그러면서 수도권 정비계획도 이제 3차에서 4차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수도권에서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바로 밑에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뭐 지자체에서 나눈 기본계획, 그 밑에 있는 지자체에서 만드는 관리계획 다 여기 부합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거 부동산 하신 분들은 뭐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근데 이 내용들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다운되는 거 알려드렸고 다운되는데 자료 올려드렸습니다. 원본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수도권 정비 계획을 보면 근데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일부러 표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을 이렇게 보면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은 이제 글로벌 혁신 허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북부가 이제 평화 경제벨트, 그 다음 서쪽 인천, 평택 이쪽으로 있는 게 국제 물류 첨단 산업벨트, 그 다음에 동쪽에가 생태 관광 휴양 벨트 이렇게 되는데 생태 관광도 투자 가치가 좀 없고요. 그 나머지는 좀 있는데 밑에는 이제 스마트 반도체 벨트. 어떻게 보면 이쪽에 수도권에서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많이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삼성전자가 다 이쪽에 있죠. 기흥, 뭐 동탄 뭐 이쪽에 다 있으니까. 또 천안에도 계속 그런 쪽으로 오고 있죠. 최근에. 그래서 이쪽이 좀 최근에 많이 핫한 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축에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비중 변화예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인구는 감소하잖아요. 지금 뭐 출산율이 뭐 1.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0.9 몇이니까. 그래서 출산율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데 수도권은 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인구 분산 정책을 쓰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 그렇죠. 지방으로 이제 관공서 많이 분배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런데도 분발시키려고 그랬죠.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네요. 그래도 수도권 쪽으로 먹고 살 길은 수도권. 역시,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게 투자도 있으니까. 수도권으로 해야 되나 보네요. 그래서 투자도 수도권 쪽에 해야 되는데요. 저도 뭐 10년 뭐 더 됐지만 그때부터 들었던 얘기지만 역시 맞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쪽으로 좀 보면 인구가 비중이 이렇게 다르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입니다. 이게 비수도권이 파란색이거든요. 수도권이 빨간색이고 수도권이 처음에는 작다가 올라갔죠. 지금은 근데 비수도권이 지도가 2070년 미래 지도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건가?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0년도 1970년, 80년, 90년, 2020년, 2020년도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잘 보셨네요, 관심 있게요. 지금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했던 발표 자료에서 그럼 그대로 갖다 쓴 건데 보면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 거죠. 수도권은 그대로 보합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별로 늘어나진 않겠지만 비수도권은 줄고 있고요. 그 무슨 얘기죠?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결국 채워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돌아가시지 않겠어요? 출산율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비수도권에서 그만큼 올라와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수도권은 더 가속화겠죠. 이렇게. 그래서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국토 정책 방향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수도권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수도권과 관련한 유사 하위 계획의 지침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 계획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수도권 정비 계획하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 있잖아요. 저희가 뭐 공부할 때 이제 공법 공부할 때 많이 했던 건데 과밀 억제권형 수도권 서울 기반으로 해서 붙어 있는데죠. 과밀 뭐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과밀을 억제하는 권역입니다. 이렇게 뭉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과밀을 억제하는 권역이라고요. 성장을 관리하는 권역이고요. 말 그대로죠. 그 다음에 자연을 보존하는 권역입니다. 안 좋다는 얘기죠. 보존 들어가는 자연을 보존이 들어가는데 자연은 그냥 보존하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성장은 관리 권역은 성장을 할 것이니까 관리하면서 성장시키겠다는 권역이고요.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은 더 이상 생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뭐 대학교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마 이게 취득세 나오잖아요. 네. 세금 과밀 억제권 과하게 떠야 되잖아요. 그냥 이런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지식산업단지 같은 거 과밀 억제권에서 비성장관역으로 오면은 뭐 법인세 5년간 뭐 면제주고 뭐 기타 등등등 이런 세제 혜택을 많이 주죠. 반대로 또 본점 주사무소 공장 신증서를 과밀 억제권에 하게 되면 엄청 때리죠. 3배 중과세. 이거 진짜 저희 사무실 그 법인들이 사무실 취득할 때 이것 때문에 저희가 어려웠던 점이 많아요. 그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과밀 억제권이니까 네. 거기다 또 수서역이 또 지방에서 네.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네. 또 교통이 좋으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 많이 네. 상담하겠어요. 그래서 과밀 억제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맞아요. 자꾸 내보내야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규제하는 지역인데 좀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과밀 억제권역 성장 뭐 이런 거를 특히 자연보존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여기 자연보존권역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비가 이렇게 쫙 오잖아요. 비가 딱 오면 이 비가 오면 빗물이 있겠죠. 빗물이 북한강하고 남한강으로 흘러가면 자연보존권역입니다. 그래서 자연보존권에서는 대단히 택지 개발을 못하게 하죠. 왜? 대단히 택지 개발하면 오폐수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산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빗물 흘러가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 북한강이면 남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게 어디입니까? 이게 과밀 억제권에 이게 있는 이 사람 상수원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연보존권이 묶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으로 따지면은 불이익당하고 있는 거죠. 같은 땅인데 누구는 개발 못하게 확 잡아놓고 있고 누구는 그냥 성장하라고 하고 있고 뭐 이런 땅이니까. 근데 지금 지도를 보니까 용인은 색깔이 반반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정을 해가지고 남한강으로 가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눠져 있습니다. 제대로 보셨네요. 이쪽에.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일본 들어가 있기도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산시, 화성시 뭐 이런 데는 다 과밀 억제권이고요. 여기 서울에 붙어 있는 일부 지역 과천, 군포, 수원시까지도 성남은 과밀 억제권인데 광주시는 자연보존권역이죠. 이렇게 극차적인. 그래서 아직 광주가 집값이 저렴하더라고요. 요즘 뭐 광주역 쪽에 수강선도 생기고 그래서 뜨긴 했는데 그래도 저렴하더라고요. 조금 많이 좋아졌죠. 여주를 통해서 이천 쪽으로 하는 전철. 경강선. 경강선 맞아요. 뭐 저도 사실 한번 타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네. 저도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뭐 그런 노선들이 많이 좋아지니까 뭐 차후에는 더 좋아질 계획들이 좀 있어요. 네. 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역별로 좀 최근의 추세를 좀 분석하고 있기를 과밀 어제 권역에는 이제 인구 밀도 측면에서 과밀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과밀을 억제해야 되는데 억제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를 또 억제하다 보니까 그게 주변 지역으로 과밀 현상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중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후부터 지금부터 이제 계획 나온 거는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대로 이제 규제 지역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과밀 어지권을 조정을 검토하는 걸로. 이 얘기는 과밀 어지권 중에서 이 주변에 더 과밀화된 데가 있으면 그 지역도 이렇게 뭐 더 늘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어떻게 됐든. 뭐 안산시 같은 데는 혹시 모를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런 데들 이렇게 조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돼 있고요. 그다음 성장 관리권역 같은 데는 특히 이제 남부하고 북부하고 여기 이제 북부권, 여기는 남부권인데 남부권에 비해서 북부권이 많이 안 좋죠. 개발되는 거 보면. 그래서 격차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 이래서 신규 공장 절반이 개별 입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규제를 안 받는 거죠. 신규 개별 입주니까 그냥 그때마다 조건만 되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개발하기보다는 남부 쪽에서 대부분 개발을 하더라. 그래서 이쪽에 특히 난개발이 되더라. 남부 쪽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로 이제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물약 공급 계획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산업단지 공급량을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업지역에 대한 것도 배정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량 공급을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자연번역권역은 뭐 그야말로 이제 보존하는 권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게 공장이 높다는 건 안 좋은 일이죠. 녹지가 있어야 되는데 공장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과 연계한 공장 총량 배정제로 이제 신규로 하는 데에는 이제 유도해서 그것도 적용받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공업용지로 허용하게 되면 면적을 좀 조정을 해서 좀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개발을 많이 못하도록 일부분 제한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특히 용인 같은 경우 특히 여기 많이 했거든요 사실 많이 좀 했습니다. 그 공장은 진짜 광주, 뭐 여주, 이천, 용인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화성시 같은 경우에 뭐 성장 관리하기가 그렇다 하지만 이제 용인시 여기는 자연권역이잖아요. 그냥 자연보존권역이잖아요. 여기에도 좀 보시면 이제 개별 입주를 해서 공장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했던 것들은 이제 규제를 좀 하겠다는 거죠. 면적 규제라든지 뭐 기타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관심 가져서 뭐 하는 거는 이제 3, 4, 5페이지인데 특히 이제 3페이지보다 이제 4페이지 이 다음 장이 더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수도권 정비 계획을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서 기본 방향입니다. 기본 방. 수도권 정비 계획에 특히 우리 뭐 광역시설 개발 계획 같은 거 많이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 방에 보면 주요 거점별로 이제 광역 급행철도 쉽게 말해 이게 SRT죠. 뭐 KT일 수도 있지만 SRT에 그 다음에 GTX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GTX가 이제 뭐에 해당이 되고 광역 급행철도 GTX, A, B, C 노선, D 노선도 최근에 좀 얘기 나와요. 김포 쪽으로도. 그래서 이런 거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급행화 시키는 거. 9호선도 뭐 완행 급행 있잖아요. 근데 전철 1호선도 그렇거든요. 지금 기존은 가던데 이제 급행 생기면서 완행이 죽고요. 급행이 살아요. 급행은 좀 막 빨리빨리 가니까 지금 그래서 급행화를 이제 전 노선에 이제 뭐 광역화 시키겠다는 거죠. 많이 이제 급행식으로 많이 하겠다. 그 다음에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만 이걸 뭐 저희가 좀 하고 있는 거 북부권은 좀 많이 하고 있고 남부권도 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로만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특히 이제 거론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천공항 초격차 확보입니다. 확실하게 이제 확보를 하겠다. 여기에는 딴 데라고 특별한 거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를 방표를 했어요. 인천공항 주변을 하면 이제 영종도. 제 생각엔 그래요. 인천공항 초격차 확보 그러는 순간 영종도구나. 그 영종도 하면은 뭐 하늘도시도 있고 뭐 있잖아요 거기에. 그쪽에가 조만간 코로나가 좀 끝나고 나면 많이 좀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뜨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2040년도까지니까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 해도 좀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수도권에서는 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포공항 신설 개량하는 거.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이제 인천하고 평택항 항학의 거점 도약을 위한 이제 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요번에 정식으로 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GTX 급행하고 이제 급행하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인천공항 관련돼서 하는 거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 버스 등 수단 간 환승센터 최근에 많이 이제 생기고 많이 네. 하고 있거든요. 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뭐 수소도도 뭐 환승센터 역점이죠. 그런 식으로. 네. 삼성역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뭐 철도역, 철도 등의 유형 기능을 고려해서 체계적인 환승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환승센터는 많이 구축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철도 부분에서는 이제 뭐 A 노선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신안산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가 GTX를 GTX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죠. 거죠. 네. GTX 얘기하는 겁니다. GTX 이제 B, C 노선을 착공을 하는 건 맞는데 뭐죠 앞에? 조기 착공하겠다. 요게 중요한 거죠. 가능하면 빨리 착공하겠다. 근데 착공을 해도 저게 땅 파는 게 오래 걸려서 향후 10년 후 얘기긴 한데 근데 부동산에서는 10년 금방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사는 거 보면 금방 갑니다. 부동산 쪽은 10년은 엄청나게 먼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는 갑니다. 그래서 조기 착공하겠다니까 빨리 착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 광역철도도 기존 노선은 대피선을 신설 등을 해서 급행화를 하겠다는 거죠. 급행화. 아까 말씀드린 요거하고 관계가 있네요. 급행화. 그다음 신설 노선은 급행 운행 방식을 도입해서 급행 비율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하신 분들도 내가 부동산 자리가 완행에 있을